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죽은 말 시체, 사람 시체에서 콜레라, 피난 행렬이 시작이 돼요. 콜레라를 피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쫙 평양 사람들이 다 탈출하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서울에서 피신해 있다가 들어가요. 그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본인이 홀이. 홀이 네. 서울로 후송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죽어요. 아이고야.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고야. 순교다 순교. 그 치료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냐? 명예가 목적이냐? 뭐 때문에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3프로TV 특별 기획 더 릴리전 종교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종교 그중에서도 개신교의 역사 이야기 네.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개신교 역사는 저희가 뭐 다룬 적이 아예 없진 않지만 또 처음 뭐 대한제국 때 막 개신교들이 막 퍼질 때 이런 때 이야기 좀 디테일하게 들은 적이 없어서 개신교 또 교회 역사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덕주 명예교수님과 함께 오늘 그 개신교 역사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한데 네.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런 거 목사님도 몰라. 여쭤봐도 안 가르쳐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긴 알아. 이게 그래? 아주 감동적인 사건 몇 개를 아시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아들을 죽인 있어 그런 스토리. 자기 아들 죽인 아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양아들로 삼은 아이가 있어. 뭐 그런 사건 중심이 아닌 일단은 눈물 줄줄 나는 그런 스토리. 아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분도 아, 일단 있고 저 목사님 많은 소개 분도 좀 있지만. 해드리고. 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명예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이사장님이세요. 음. 딱 이 주제를 하셔야 돼. 네,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그렇죠. 한국 네. 기독교 역사연구소.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웠었잖아요. 먼저 우리가 흔히 얘기한 천주교가 예. 먼저 이제 들어왔고 예, 예. 그 다음에 대략 뭐 대한제국 요쯤에 이제 개신교들 막 들어온 거죠. 그렇죠. 한 세기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100년. 그러니까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대개 18세기 말에 들어와서 19세기 말 그때 한 100년 동안 굉장한 시련, 순환 박해. 아마 그 100년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네. 큰 박해 없이. 카톨릭이 고생은 다 하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어떤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에 좀 빚을 졌다. 네. 좀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보온 좀 하세요. 근데 안 미안해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는 거. 전혀 없는 것 같아. 뭐 미안한 걸 떠나서 고마움은 좀 갖고 있어요. 미워하지만 않아도 좋아요. 그래요? 싫어하지 아니 저 않고. 목사님 저 신부님 사서 피해. 네. 아니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교사들 예. 교과서에 나왔던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개신교 그렇죠. 선교사분들이고 예.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교육이나 의료 이쪽으로는 해준 일이 꽤 많잖아요, 사실. 사실 보통 이제 한국 개신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네. 우리 민족의 근대사하고 이게 같이 맞물리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그런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네. 어떤 기여를 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네. 네. 그러니까 뭐 교회 세우고 뭐 세례 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떠나서 네. 떠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다 스며들어가거든요. 불교가 들어와도 그렇고 유교가 들어와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같이 가면서 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고 그런 민족의 발전에 저해를 했던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신교도 똑같은 그런 형태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한 100년 그런 시련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고종 황제가 친정 체제로 들어서면서 네. 이제 좀 세상에 대한 눈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젊은이들 계속 내보내고 그리고 뭐 유학도 보내고 또 신사 유람단이다, 뭐 견미 사절단이다, 뭐 유럽도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네. 하여튼 세계의 흐름과 호흡을 같이 해야 그 민족의 역사가 같이 발전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대원군 체제하에서 그게 좀 막혔던 네. 그걸 이제 열어놓는 찰나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딱 들어오니까 개신교 선교사들 그 역할을 담당해 준 거죠. 네. 새로운 문물도 기술도 많이 소개를 좀 해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종 황제께서 처음에 미국 공사관을 통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역을 일단 두 가지만 허락했잖아요. 하나는 병원, 하나는 학교. 아직 종교는 조금 이렇게 밀어놓고 그래요. 처음부터 교회 세우지 말라 그거예요. 그분들은 조금 황당했겠네요. 교회 세우러 왔는데 일단 그렇죠. 진찰부터 하세요. 그럼 학교부터 세우세요 그렇죠. 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아하. 선교사들한테는 좋은 방책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요즘도 믿지 않는 사람들 타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선뜻 그렇지. 아니 뭘 줘야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맞아. 사실은 커피는 아침에도 먹고 왔고 그분도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한말이니까요. 대한제국 네. 한말 그 시기에 가장 열악했던 게 의료 의료죠, 의료. 그거거든요. 그럼 아프면 뭐 침 맞는 게 최선이고 뭐 민간요법 다양하죠. 민간요법 봐야 되고 뭐 굿하고 막. 그렇죠, 침까지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동양의학이니까 그런데 굿하고 막 된장 찍어 바르고 그렇죠. 막 그런 거가 지금은 없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멀미나면 코에 침 바르고 막 그랬다니까 왜? 어쨌든 이제 그 모든 밑바탕이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에는 밑바탕에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모든 것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 과학에 대한 우리 연구가 네네. 미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병원을 세웠다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그걸 오히려 받아들였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종교적 충돌이 강했거든요.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충돌이 돼버린 거예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충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제들이 들어가고 목회자들이 들어가니까. 서로 종교끼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교인이지만 의사예요. 그러니까 가운 입고 진료하면서 그러면서 그 진료의 효과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그렇죠. 죽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께서 큰 충격을 받은 게 처음에 이제 김옥균을 지지해가지고 개화 정책으로 나가다가 갑신정변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가 프랑스식 혁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허수아비로 두고 그래서 입헌군 주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정권을 가진 기득권 연쇄 위기를 느낀 거죠. 네. 그래서 3일 만에 역구태다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 결국 개화파의 공격으로 민영익 바로 고종 황제의 처족하죠. 미국까지 갔다 온 분이에요. 그분이 중상을 입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온 지 2달이 된 알렌이라는 미국 공사관 전속 의사로 이분은 신분을 바꿔가지고 들어온 분이에요. 이분이 중상을 입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민영익을 치료해서 살려내요. 의사였어요 원래. 의사였죠. 선교 목적으로 들어왔으나.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들어왔던 분들이 이제 스크랜턴도 그렇고 알렌도 그렇고 헤론도 그렇고 이분들이 다 미국에서 의사 그래. 면허증을 가진 대단한 분들이에요. 거죠, 사실. 사람이 갈 수 있으면 의대 가야 돼 그래서. 응? 그래서 이분들이 저건 동양에 와가지고 네. 그렇게 동양 의법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막 치료해 내주는 거예요. 제일 충격적인 게 백내장 수술이었대요. 백내장 그걸 그때 했어요? 했어요? 그럼요, 했죠. 알렌 그분이? 알렌은 모든 그때 의사 레이저로 한 것도 아닐 텐데. 아닌데 이제 긁어낸 거예요. 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새 세상을 본 거예요. 맹인이 되었다. 옛날에 내 백태 낀다고 이게 노인네들이 이렇게 보면 그 눈을 어떻게 그걸 열었을까? 싹 해가지고 천지 개명을 시켜준 그렇죠. 거지.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분도 의외로 효과 좋은 것만 주로 좀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안해졌지는.
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서양에 우리가 깔봤던 오랑캐라고 서양 오랑캐라고 깔봤던 서구의 과학이 월등하다는 거 알죠. 그런데다가 더 심각한 건 바로 2년 만에 이제 여자 의사가 들어와요. 네. 여자 의사가 여자 의사가 왜냐하면은 스크랜턴이란 분이 이제 정동에서 최초로 병원을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진료를 시작하는데 여자 의사를 진료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 환자를. 여자 환자들을. 네. 그러니까 여자 환자들이 봉건적인 그렇지.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네. 어떻게 한국 남자도 아니고 서양 남자한테 이 가슴을 보여줄 수 있냐? 청진기를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왕궁에서 보면 뭐 무명실로 실에 문 밖에서 어이가 세기가 있습니다. 야 이게 거의 신과 같은 존재야 이걸로. 진짜 실은 정말 너무했어. 그런 상황에서 네. 왕진도 안 받죠. 거부하죠. 환자가 오지도 않죠. 그래서 이분이 급하게 미국 선교본부에 SOS를 쳐요. 여자 보내라. 여자 의사 보내라. 네. 1880년대 미국 사회에서도 여자 의사는요. 흔치 않았을 것 같아요. 흔치 않았어요. 의과대학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여성 고등교육이 막 정착이 됐어요. 여자 대학이 처음 생겨날 때. 미국에서도 귀한. 미국도 미국 여자의 참정권도 있잖아.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되네 맞아요. 보면. 그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위험한 조선이란 나라에 야, 오려고 하는 여자 의사가 누가 있겠냐.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887년 언더더 암페들보다 2년 후에 예. 그 첫 여성 선교사가 들어와요.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거기서 개업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조선이란 나라가 막 문호를 개방했는데 여자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동에서 한옥을 개조해가지고 여자병원을 최초로 세웁니다. 예. 네네네. 그 병원 이름이 보구여관이에요. 보편적으로 예. 구원하라. 셀베이션. 예. 여자. 예. 집관자. 여자가 여관할 때 여자가 다른 거군요. 계집 여자 쓴 거죠. 예. 그러니까는 봉건 사회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소외당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근데 이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이 병원 이름을 고종 황제가 지어줘요. 그러면 그것도 또 그렇지. 현액, 아. 사액 현판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배제 이화만이 아니라 네네. 보구여관까지도 드디어 이제 환자들이 치료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는 네. 언챙이 수술을 하는데 네네네. 예. 옛날에 언체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였지 이름이 정확한 예, 뭐 있어요. 구개열 하여튼 전문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있는데 네. 옛날에 얼마나 보기 흉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 살을 자르거나 가족의 살을 잘라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 살을 잘라요. 어머나. 그래서 수술해 주려고. 그래서 수술해 준 거예요. 살신성이네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환자들한테 치료비 안 받고. 치료비 낼 수도 없어요. 낼 수도 없고. 뭐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내요. 왜냐면 양반들이야 그래도 약제도 좀 먹고 보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그러지만 가난한 사람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오갈 데 없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병원을 통해서 예수 믿으시면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보는 거죠. 네. 네네네. 그러면서 그 치료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야, 이거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냐? 명예가 목적이냐? 뭐 때문에 그렇죠.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태석 신부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 100년 전에 있었던 거죠. 이태석 신부님이 왜 거기 가서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렇죠. 하긴 뭐 그분은 또 사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이게 뭐랄까 감동이. 감동이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받은 것도 1차적으로 예. 고맙고 두 번째는 도대체 저 사람들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네. 이건 경제적인 논리로 안 되잖아요. 뭐 정치적인 거나.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공통점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믿고 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행위의 밑바탕에 종교가 있는데 아하. 그 종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샤머니즘과는 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소위 말하는 보온의 심장이 또 강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치료를 받아서 살아났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던 시대에. 그런데 선교사들도 뭐 다 본국 교회에서 펀드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네. 거기 뭐 본국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로 하는 거니까 그게 자기 뭐 개인적인 영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좋은 약을 막 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했을 때 저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믿어주는 거죠. 오케이. 네, 믿어주는 거죠. 오케이. 당신 뭘 믿냐? 오케이. 나 그거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소위 간접 선교라 그런 거죠. 직접 다이렉트로 뭐 예수 믿으시오, 교회 다니시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그 보구여관이 문을 열었잖아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제일 한국에서 치명적인 것이 풍토병이에요. 장치부수 같은 거. 네. 설사. 네네. 거기는 뭐 상수도 하수도가 뭐 워낙 안 좋아서. 그래서 그 메타 하우드가 1년 만에 결국 죽어요? 돌아가요. 도저히 그 치료가 안 돼서 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요. 네네. 그래서 문을 닫게 됐어요. 아하하. 그러니까 가수로 여자 병원이 문을 열었는데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니까 이건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지. 있다 없어. 모를 때는 뭐 그냥 이게 운명이니 하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분명히 살아나온 사람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어. 또 SOS를 치는 거죠. 예. 후임자를 보내라. 그때 마침 로제타 셔우드라고 하는 예. 여성이 셔우드. 이 사람이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하고 거기 슬럼가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에 가까스로 여자 병원이 오픈을 했었는데 이게 문을 닫혀가지고 조선의 여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와요. 근데 그때 약혼한 상태였어. 남편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네.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카나다 출신이에요. 토론토. 그래서 이 카나다 출신으로 뉴욕에 와가지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그 슬럼가에서 의료봉사 활동하다가 부부 의사예요. 부부죠. 예.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약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혼녀 셔우드가 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머나. 남자하고 상의하거나 허락하지 않고.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선 편지가 날라와서 나랑 결혼하려면 한국으로 알아. 한국으로 와라. 와 잔인하네. 그렇죠. 원래 일방적인 구도였나 봐요, 두 분이. 그런 거죠. 얼굴 얼굴 참 이쁘게 생겼어요. 이해됩니다. 네. 배 타고 또 몇 달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세 달이죠. 그 뉴욕에서 출발하면은 이게 뭐 대서양. 우리는 뉴욕 갈 때 14시간 비행기 탄다고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그럼 3달 걸쳐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럼 와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가는데도 뭐 한 2달 걸리겠죠. 그렇죠. 그럼 5달 만에 사라진 약혼녀는 못 찾고 5달 동안 편지만 왔는데. 그렇죠. 너 올래면 와라. 그런 거면 또 아니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진 않았겠지. 뭐. 그런데 원래 두 사람이 다 해외 선교는 생각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 제임스 홀은 남자 생각은 중국을 갈라 그래서 이제 중국은 한국보다 한 50년 앞서서 오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의사도 많고 기반 시설이 있는 기반도 거야. 다 돼 있고. 근데 이제 조선은 막 문을 열었으니까 진짜 그런 가기 싫었겠다. 우리 제일 가기 싫은 나라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때는. 그럼요. 왜냐하면 신미양요를 겪었잖아요. 신미양요.
미군이 쳐들어왔. 1871년에 적대적인 강화도. 감정 같은 게 좀 있었나요? 그렇죠. 강화도에서. 아. 그래서 미군 해병대하고 이 초지진에서 아니, 전투를 그것도 있고 벌였잖아요. 평양에 그 저 제너럴 셔머노 사건. 제너럴 셔머노 가지고 완전 불태우고 막 완전 뭐 난리 났었지 그때. 그러니까 미국 뉴욕 타임스에 코리아가 처음 실린 게 그 사건이에요. 전쟁 국가네. 그럼요, 전쟁 국가죠. 에너미네 에너미. 큰 나라도 아니야. 근데 끝까지 버티는 게 이게 조선이야. 이 작은 고추가 네네네. 진짜 매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코리아는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미국 교인들이 볼 때, 독특하고 아, 부담스럽고. 뭐 중국처럼 대륙도 아니고, 일본처럼 뭐 그냥 선진문물 적극 받아들이는 나라도 아니고, 맞아.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끝까지 자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민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지원자들이 거의 없었겠지. 미국에서도. 그런 조선을 향해서 온다는 게 네네. 이게 얼마나 그래가지고 와서 편지를 보내니까 결국 남자도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1889년에 이제 여기 서울에서 최초의 서양식 결혼을 해요. 두 사람이. 서울에서 결혼해요? 서울에서 결혼을 해요. 두 분이 서양식 결혼한 게 그분들이 처음이에요. 1호예요. 정동에서.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도 낳고 둘도 낳는데. 근데 한국 갔으니까 서로 다른 파트너는 찾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워낙 또 미국에서도 약혼한 상태였고. 네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기반을 갖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 본부에서 그다음 제2차로 이제 북쪽을 가라. 하자. 평양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1893년에 이제 거기에 첫 개척 선교사를 보내는데 해보니까 목사보다는 의사가 더 효과적이야. 그렇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또 평양이 얼마나 보수적인데. 그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일어났던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는 선교사가 들어갔다 막 돌 맞고 그러는 데거든. 그러니까는 이 홀 부부를 거기를 파견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혼인 이 홀 부부가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감이 셌죠. 근데 이제 의사가 들어오니까 처음에 그때 이제 홀 부인의 회고록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네. 1894년 이제 남편이 1년 전에 먼저 들어가서 털을 닫고 그다음에 자기는 1살짜리 갓난애를 갓난아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평양에 첫 들어간 거야. 평양 사람들이 그 서양 여자도 처음 봤지만 아기를 처음 본 거야. 서양 아기를. 그래서 구경꾼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야. 귀엽죠. 언덕 위에 거기 한옥을 개조해가지고 그걸 이제 병원도 겸 사택 겸 예배당 겸 이게 쓰고 있는데 홀 부인이 회고록을 쓴 거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구경하면은 조선이잖아. 불구경 싸움. 쌈구경. 그러다 보니까 올 때마다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애기를. 그거 피곤한 일이. 건강에 안 좋은데. 피곤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아기를 안고 방 안에 앉아 있으면은 5명씩 조를 짜가지고 구경에 진심인 민족. 들어와서 보고 나가고 들어와서 보고 나가고 이것이 첫 번 평양에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걸 구경 미션이라 그래. 진짜. 저는 그래서 GUKYUNG 미션 이런 말을 써요. 선교사들이. 국경. 유지. 네, 그런 거네. 네? 그러니까 유지. 오늘 나는 구경 미션을 했다. 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사는 집이 궁금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사는 모든 생활. 그렇게 친해지는 거구나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구경꾼들이 올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청일 전쟁이 터지잖아요. 1894년 네.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결국 청일 전쟁이 터지니까 평양에 청나라 일본 군대 대격전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영국 공사관에서 빨리 서울로 피신하라 해서 결국 거기에 이제 김창식이라고 하는 원래 홀 가족의 마부로 들어갔다가 예수 믿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호 목사 안수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같이 내려갔었어요 평양에.
이분이 혼자 남고 이제 선교사는 서울로 철수했죠. 네. 전쟁 2달 동안 치열했던 전쟁 2달 동안 혼자 그걸 병원을 지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했던. 근데 거기에 뭘 내거느냐? 그 유명한 십자기를 내걸어요. 십자기. 김창식 씨가 십자기. 김창식 씨가. 다 한국 사람 화끈해. 주인 사실 거기 주인이잖아. 선교사 그렇죠. 주인이 갔는데 혼자 남아 있는 마부가 그렇죠. 십자기를 내거는 내걸어요. 거예요. 그리고선 그런 사람 화끈해. 거기서 그 건물을 지켜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거기 와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청나라 군대도 그렇고 일본 군대도 그렇고 요거는 십자기가 걸려 있다는 얘기는 저건 기독교인데 저거는 뒤에 배경에 미국이 있죠. 선교사가 있다. 그러니까 저거는 건드리면은 디탈이 괜히 크다.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그래서 거기는 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로 피난처가 되겠다.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거를 완벽하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기간 중에 결국 그가 남아서 한 그 역할이 이 완고했던 평양 주민들의 마음을 녹였구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죽은 말 시체, 사람 시체에서 콜레라. 그래서 제2차 피난 행렬이 시작이 돼요. 네네네. 콜레라를 피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쫙 평양 사람들이 다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서울에서 피신해 있다가 연락을 받은 거예요. 자기 선교지에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다.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 빠져나오는데 그렇죠. 군이 들어가요. 영사관에서는 여권을 압수했어요. 아직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못 가게 한 거죠.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홀은 일본군 사령관의 여행 허락증을 받아요. 일본군이 지금 막 이기고 나가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장로교의 마펫이라는 선교사랑 같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요. 그 마펫 또 같은 해에 이제 그분은 목사예요. 그분은 이제 평양에서 숭실을 설립하신 분을 숭실 그리고 평양 신학교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해내는 거예요. 의사니까. 근데 그 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본인이 홀이. 네. 감염이 돼가지고 서울로 후송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죽어요. 아이고. 그러면 저기 그 부인하고 저 결혼한 지 5년 옥동자만 만에. 있는 거네.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고야. 순교다 순교. 그래가지고 결국 홀이 그 병에 감염돼서 이제 아주 뭐 서울에 올 때까지는 위급하지 않았는데, 그 후송되는 일본군 환자들 그 군함을 타고 인천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이질 환자들이 있었대. 그래서 그 병에 그래서 결국 1894년 11월에 죽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 거기에 묻히는 거죠. 네네네. 그분이 이제 거기 묻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홀 부인이 된 거죠. 로제타 셔우드는 자기 때문에 그렇지. 조선에 왔는데 35 나이에 아유. 결국 꿈도 펼치지도 못하고 의사인데. 그러니까 부부가 이산이 미국에서 있었다면은 이건 진짜 상류 1%가 누릴 수 있는 그렇죠. 행복의 조건이죠. 근데 그걸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남편까지 죽었어요. 그때 이제 유복자가 하나 있었게 딸이야. 걔가 뱃속에 있었고. 뱃속에. 아이고. 그리고 그 한 살짜리 아들.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요. 예. 아유, 한국인 뭐 쳐다보기도 싫겠다. 그렇겠죠. 예.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한 거야. 예. 3년 만에 돌아와. 다시요? 왜 와 여기를? 홀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40년 동안 한국을 떠나지 않고. 와. 그게 그래서 병원하고 학교 세워요? 그렇죠. 그 어디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평양에 다시 들어가요. 이 부인이. 그래서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을까?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 생각하기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고도 싶지 않을 우리 남자들은 한동안에 군대 갔다 오면 그쪽으로 오줌도 안 누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뭘 하냐? 첫 번째 자기 남편 전기를 써요. Life of William James Hall이라는 소책자게. 소책자죠. 네. 그걸 써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펀딩. 내 남편, 내 삶은 이랬다. 내 남편의 꿈은 평양에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세우는 거다. 야,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펀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펀드로다 평양에 다시. 세운 병원이 홀 메모리얼 허스피털, 네. 기홀 병원. 네네. 홀을 기념하는 병원. 기홀 병원. 그걸 세워요. 네. 그것이 나중에 장로교 병원과 합해가지고 평양 기독교 연합병원이 되고 그게 해방 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이 돼요. 아 그래요. 이야. 그래서 장기래 박사도 거기서 의사하다가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야, 저 홀 부인은 분명히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다. 자기 남편 죽은 데인데. 그런데 남편 죽은 3년 후에 돌아와서 남편이 하던 일을 재혼도 안 하고. 재혼 안 하고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아이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선 1936년도 정년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분이 그걸 계속 하고 또 평양 사람들 또 남녀 그게 구별이 심하니까 네. 광해여원이란 여자 병원을 별도로 만들어요. 기월 남편 기념하는 병원은 남자 병원이고 그리고 자기는 광해여원으로 별도의 여자 병원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남편이 하던 그런 의료 사역을 계속 40년 동안 한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광복을 본 건가요? 못 봤네? 해방 후에 돌아가세요. 아 해방 후에. 그래도 은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 남편 장례 치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첫 번째로 한 게 펀드레이징 한 거고 예.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점자를 배워와요. 이게 시각장애인 때문에. 평양에 가서 남편이 첫 번째로 얻은 교인이 남편 병원에 왔다가 치료받고 그리고 평양의 1호 교인이 된 사람이 오석형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앞을 못 봐요. 시각장애자야.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은 아버지 손잡고 오는 그 오복례라는 맹인 딸을 보는 거예요. 홀 부인이. 저 아이가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돌봐주겠지만 만약에 아빠가 없을 때는 저 아이는 어떻게 될 건가? 그렇지. 시각장애자 여성은 직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홀 부인이 미국 가서 3년 있으면서 뉴욕에 있는 맹인 학교에 들어가서 점자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읽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법을 배워와요. 그래서 이분이 3년 후에 돌아와 가지고 학생 하나 두고 한국 최초의 맹인 교육을 시작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로 듣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우선 영어로 가르치거나 읽어야 되니까. 서툰 한국말로. 그분이 그래서 한글 점자를 최초로 만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그땐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지금은 그거 은판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장판지 있죠. 기름 막 먹인 장판지. 거기다 바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뒤집어가지고 읽게 하는. 그래서 한글 점자를 최초로 고안을 해내요. 이 홀 부인이. 대단하시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농아교육까지 이분이 하죠. 그래서 이제 평양 맹아학교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홀 부인의 입장에서는 자관 남편이 평양에서 사역한 기간은 뭐 한 2년밖에 안 되지만 자관 남편이 시작하려고 했던 것 그걸 어떻게 계승할 건가. 세 번째로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미국에 갈 때 이분이 홀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로서 한국 환자들 여장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 언어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문화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상의 방법은 한국인 여성 의사를 만드는 거다.
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정동 보구여관에 있을 때 이화학당의 영어를 아주 잘하는 김점동이라고 하는 그 선교부에서 허드렛 일 하던 그런 서기 일 하던 그런 분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가 영어를 곧잘하고 선교사고 부짐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나랑 같이 가서 미국에서 의사 공부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자 의사가 되는 예, 거예요? 여자 의사가 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남편과 결혼을 급하게 해요. 왜냐하면 홀로 못 보내잖아요. 그래 박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홀 부인이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갈 때 이 두 사람을 박유산 부부도 같이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의과대학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화에서 뭐 영어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거기 고등학교 입학시켜가지고 3년 동안 영어 의과대학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그걸 시킨 다음에 볼티모어에 그때 여자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 여자 의과대학에 그 박에스더 원래 김점동이지만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박에스더가 세례받아서 박에스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에스더를 거기 입학을 시켜놓고 그리고선 3년 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 잃고 이 상실감에 좌절감에 어떻게 그 슬픔을 극복할까 이렇게 이제 평양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을 때 이분은 그게 아닌 거죠. 펀드레이징하고 또 점자 배우고 또 여자 의사. 그래서 1900년에 이 박에스다가 한국인 최초 여성 메디컬 닥터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요. 남편분은요? 남편은 돌아오기 6개월 전에 결핵으로 죽어. 뭐 이렇게 슬픈 얘기가 많아. 남자들 왜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박유산 씨는 어떻게 보면은요 미국에 공부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아내 돈 아내. 그러니까 아내 뒷바라지. 아내 뒷바라지 한 거죠. 뭐 아내는 학교 세미나 한다, 강의 듣는다, 뭐 실험한다, 도서관에 간다. 한데 미국인 농장에 가서 생활비 버는 거예요. 아내 학비 되고. 아내 학비 되고 또 생활비 되고. 그러니까 결핵에 걸렸지. 결핵이 그게 영양 섭취 잘 못하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뒷바라지를 하다가 결국 졸업을 2달 앞두고. 참 남자의 인생이라는 게 참 예나 지금이나 가족 부양하는 걸로 아주 그냥 요즘 뒷바라지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야 힘들잖아. 힘들어. 애들이 요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에스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일감이 많겠어요. 영어 되죠. 여자 의사죠. 한국 사람이죠. 뭐 그냥 뭐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가면서 환자가 뭐 그냥 아유. 그러다가 결국 박에스더도 이제 재혼은 안 했어요. 혼자 남편은 거 묻고 그러다가 1910년에 과로로 폐결핵에 걸려서 죽어요. 진짜 과로로. 예. 말이 시간이 왜 제가 옛날 얘기도 못해. 근데 이 진짜 그 홀 이 지금 한 편의 영화를 봤네. 진짜 영화네. 그러고 됐는데 네. 이제 26년에 이분이 이제 환갑 잔치를 해요. 홀 여사가. 홀 여사가. 그때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한국인 여성 의사 양성하는 거. 그거에 이 양반이 이제 막 몰입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그 전에는 왜 그냐면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막 의료 선교사한테 배워가지고 총독부에서 실시하는 면허 시험. 그 합격하면은 의사증 주니까.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의과대학 안 나와도. 그렇죠. 안 나와도 돼요? 옛날에 변호사도 그랬어. 그냥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자격증해서 변호사 되는. 근데 남자는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이 있죠. 네. 의학전문학교 있죠. 세브란스 있죠. 의학전문학교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자들은 계속해서 의사를 팍팍팍 내는데 여성들은 그게 문호가 좁은 거예요. 그럼 그 이대 의대가 없었어요 그때는? 없죠. 그러다 이대 병원만 있어요. 보구여관이 이제 나중에 이대 병원으로 바뀌거든요. 이대 부속병원으로. 예. 근데 거기에서 간호사는 양성을 했어요. 예. 근데 의사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평양에서 한 30년 사역을 하다가 후반기 10년 이제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 여성 의사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자 의학 강습소라는 걸 만들어요. 네. 이분이 이제 독지가들을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홀 부인이 1888년에 이제 보구여관 의사로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자기가 뉴욕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기숙사 사감으로 있던 분이 엘라 루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간호의 권위자고 그래서 이 엘라 루이스하고 홀이 서로 거기서 친교를 맺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언젠가는 당신도 나 한국에 와서 같이 나는 의사고 당신은 간호사해서 여성병원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약속을 지켜요. 루이스가. 네. 그래서 5년 만에 와요. 그래서 보구여관 간호사 하다가 동대문으로 옮깁니다. 그 병원이. 동대문 부인병원 거기 간호과정을 하다가 이분이 말년에는 창신동이거가 빈민촌이거든요. 그렇지. 거기에 여자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 고아들을 기르는 이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세요. 27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자기 친구 홀한테 당신이 하려고 하는 여자 의학 강습소 그거 내 고아원 이 시설 모든 걸 다 기부하겠다. 써라.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그 유언을 하고 죽어요. 양화진에 묻혀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거기서 이제 경성 여자의학 강습소라는 거 최초라는데 그게 오늘날의 고려대학 의과대학으로 발전이 돼요. 해방 후에 이제 우석대학교 병원으로 발전돼요. 그 여자 의과대학이었군요. 그렇죠. 원래는. 예, 여자의학교였던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가 홀분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이제 병원 의사로 처음에 들어왔지만 한 평생을 조선을 위해서 일한 게 뭘까? 근데 문제는 뭐냐? 26년도에 회갑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해에 딸은 일찍 죽어요. 한국에 온 지 또 한 1년 만에 또 죽어요. 평양에서. 네. 그래서 이제 딸도 또 양화진에 묻혀요. 아들이 의과대학을 나와요. 그리고 며느리도 의과대학을 나와요. 이 아들 내외가 어머니 뒤따라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요. 유전인가 보다 이런 거. 아니 근데 교수님 그래서 여쭤보는데 네. 이제 한국 사람들 해외 선교를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 있는데 가서 막 계시긴 하죠. 아니 제가 아는 의사 부부가 아프리카 루안다로 가서 아니 요즘 사실 부부 의사면 한국에서 부부 의사면 그때 당시 뉴욕에서 부부 의사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겠죠. 한국적 상황이라는 게. 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 돈으로 거기 조그만 병원을 만들고 그걸 하고 그럼요. 안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마음인데 그때 그런 마음이 뭘까요? 그게 종교죠 뭐. 그게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나누는 게 이제 설교나 이런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려서 봤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가. 분들은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그 평신도죠. 네,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은 샤우드 홀이에요. 예. 그래 와가지고 자기 부인이랑 같이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또 뭐가 전공이면 결핵 전공이야. 진짜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너무 결핵에 많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해주에 결핵 전문 요양원을 세워요. 이거는 마산의 결핵병원 세우기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결핵 환자들만 치료하는데 그분이 한국인들 왜 이렇게 결핵에 취약하냐 했더니 물론 영양 문제도 있지만 결핵이 걸리면 쉬쉬쉬쉬 하는 거이다. 치료가 가능한 병인데. 맞아 옛날에 결핵 숨기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래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 크리스마스 씨를 샤우드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31년도에. 또 말씨가 됐잖아. 31년도에. 그래가지고 이 결핵이라는 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으로 고안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씨 써봤어? 저 있었죠 어렸을 때. 그럼 우리 그치. 우표 붙이고 또 실도 붙이고. 그쯤 되면 와서 하나씩 사라. 강매라 그랬지. 거의 강매. 한 장씩 사. 아니, 세트로 이렇게. 그렇지. 10장짜리 보는 거. 근데 그 1호의 크리스마스 씨의 도안이 뭐냐면 남대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40년 내 이제 그분이 쫓겨갈 때까지 그걸 내거든요. 이분이 그 크리스마스 씨의 도안의 그림의 내용을 보면
셋이 풍습이야. 맞아요. 제기차기, 네. 연날리기, 뭐 윷놀이. 널뛰기, 뭐 윷놀이, 세배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요때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 모든 게 다 말살될 때거든요. 또 그런 뜻이 있네. 예. 그리고 원래 이론은 거북선으로 하려 했대요. 아, 근데 총독부에서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겠죠. 거북선은 아니다. 거북하지. 그래서 그 일을 아들은 합니다. 진짜 대단한 일들 많이 하셨네. 왜 이렇게 우리 모르지 근데? 너무 몰라. 아이, 뭐, 아이고. 아,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아. 셔우도울은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그 어머니 대신에 진짜 대단한 분. 예. 음. 그래서 결국 네. 이제 40년의 마지막 아들 내외까지 다 이제 미국으로 추방당해요. 아, 그러다가 일제에서? 이분들은 해방 후에 예. 한국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더 열악한 인도로 가요. 인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핵병원을 네, 또 한 네. 30년 하시다가 은퇴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제일 먼저 54년에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유언하기를 내 남편 곁에 묻어달라고. 묻어달라. 그래서 저희 양아진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아들도 이제 그 후로 한 또 10년 후에 또 죽어요. 예. 나를 우리 엄마 아빠 아이고. 옆에 묻어달라. 그 며느리도 죽으면서 남편 옆에. 남편 옆에 묻어달라. 양화진이면 지금도 거기 가면 있어 볼 수 있어요. 선교사 한 가족묘가 그 옆에 6명이 붙어 있어 거기. 그 옆에 100주년 기념 맞아. 교회가 있고 오케이. 거기 묘원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한번 가볼 만해요. 그래요? 묘원도 있고 예. 경치도 좋아요. 거기 이렇게 한강 착 보이는 그 아주 양지 바른 자리에 있어. 그가 제일 혐오스러운 데였잖아요. 원래는 옛날에. 그렇죠. 원래. 거가 순교하시는 분들. 절두산. 천주교. 절두산. 이게 목 잘라 죽이는 아. 예. 그러니까 거긴 더군다나 거긴 저 한강 나루 그 이제 낭떠러지. 젓갈 배 네. 그러니까 그 진창에다가 그 장사꾼에다가 뭐 거긴 뭐 노름에다가 그런 혐오스러운 지금은 잘 해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홀 가족의 이야기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근대화 시기에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교회부터 세우지 않고 병원부터 네네네. 먼저 세운 그런 것이 가져온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역사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것이 항상 이게 좀 뭔가 초월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종교지 않습니까? 힘이 그러니까 있는 힘.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네. 그 뭔가의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이게 다 스파크를 일으킬 때.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살아있는 예수지. 그렇죠. 사실은. 예. 아, 근데 진짜 너무 고맙다. 그때 얼마나 진짜 뭐 치료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거기서 살아서 어쩌면 우리의 또 조상님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잖아 이제 우리 또 이 방송 보고 예. 의대 졸업한 분들 다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왜? 선교하러. 아, 맞아가. 이제는 우리도 뭐 좀 갚아드려야지. 그래. 지금도 많이 나가고 우리나라가 있어요. 선교사 파송 1인가 2인가 그래. 그리고 현역에서 은퇴하신 후에 은퇴 교수님들이 네. 그 실버 미션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건 뭐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몽골이나 뭐 티벳이나 뭐 캄보디아나 아주 열악한 데가 많잖아요. 네, 아프리카. 그렇지. 근데 가가지고 이분들은 연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죠. 네네. 이거 받은 거를 나눈다. 플로잉. 그거죠. 그래서 요분들의 마음속에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그 빚이라는 단어예요. debt. 왜요 왜? 빚졌다는 거지. 빚을 졌으니까. I owe you. I owe you.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 빚진 심정이 갖게 될 때가 이제 성장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갚을 때다. 근데 저는 다른 어떤 뭐 종교적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저는 홀리해졌습니다. 지금 홀 여사의 크나큰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희생과 봉사가 있었다. 이건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더라도 그 민영익 그분의 놀라운 회복력. 이게 결국은 우연히도 요즘 좀 자제 좀 해 너. 우리나라의 계속 이러지. 너. 악하게 가시네. 계속 깐죽깐죽해. 아이 정프로가 자꾸 슬퍼하니까 약간 좀 분위기 좀 하려고 그런 거지. 그분이 그 회복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았어? 알았어. 그럼 한참 못 들어왔을 거라고. 진짜, 야 이게 저 선프로 TV 거의 7년 가까이, 네. 7년 차인데 가장 뭉클한데. 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저씨들 울려 그래. 아니, 너무했어 진짜. 자, 하여튼 저희가 중간 진짜. 대한제국 시절에 그리고 아마 일제 강점기 좀 걸쳐서 활동하셨던 그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들어봤고요. 난 이런 아이디어 떠올랐어. 뭐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위기라고 그러잖아. 네. 요거를 잘 편집해서 네. 그냥 한 주일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이걸 들어버렸으면 좋겠어. 설교 안 하고 그냥 자 오늘은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이덕조 교수님의 선교사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완전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 양화진에 가서 저 묵념도 좀 하시고 네. 그거 저 영상으로 좀 찍어 오시고. 야, 우리가 도대체 하세요? 뭘 하고 있냐? 이런 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요, 맞아요.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가진 게 많아서 위기예요. 누리는 게 많고, 그러니까요. 지킬 게 많고. 네. 반성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덕주 교수님과 요 정도로 말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뒤에 시간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의 분의 이야기, 다른 예. 분들의 이야기, 또 시대 배경에 관한 이야기까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명예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